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독 577페이지의 제5절 동산물권의 변동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질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5절 동산물권의 변동. 음악절반의 서설. 동산물권 변동도 부동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에 의한 것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민법은 후자 가운데 중요한 것은 소유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산물권의 소멸은 부동산물권에 관한 것과 뒤에 7절에 기술할 것이다. 그리하여 본절에서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의 취득만 다루려고 한다. 그런데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의 취득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과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민법이 동산거래에 관하여 공신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578페이지) 로마자 2번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번 188조 1항, 188조 2항, 189조 190조 위 규정에 의해 민법은 제188조 1항에서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 효력이 생긴다 고 하고 188조 2항, 189조 190조에서 인도와 관련하여 보충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 민법이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동산 물권 변동에 관하여도 성립물권주의를 채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 변동은 물권행위 외의 공시방법으로서 인도까지 있어야 일어나게 된다. 위 규정의 적용 범위. 위 규정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188조 1항인데 이 규정에서 말하는 물권의 양도는 법률행위 즉 물권행위에 의한 물권의 이전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이전에 적용된다. 한편 그 규정은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를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적용을 받는 동산 물권은 소유권에 한한다. 왜냐하면 점유권, 유치권, 질권 등 다른 동산 물권에 관하여 따로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188조 1항 및 관련 규정은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 소유권의 이전에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동산 소유권 양도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인도. 양가 1번의 물권행위. 동산 소유권 양도에 있어서 물권행위의 본장 제2절에서 한 설명이 그대로 타당하다. 양가 1번의 인도. 방가 1번의 인도의 인도는 점유 이전을 가리킨다. 그리고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이다. 인도는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이면서 그 요건이다. 방가 1번의 인도의 종류. 동산 소유권 양도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인도는 현실의 인도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민법은 그 외에 간이 인도에 의해서도 법률 변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하며 전비적 목적물 관한 청구권의 양도를 인도로 의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점유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인도의 효과가 인정된다. 이들은 문헌들은 간편한 인도 방법 또는 관념적인 인도라고 부른다. 양가로가 현실의 인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실제로 이전하는 것이다. 물건의 교부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현실의 인도가 인정되려면 동그라미 1번의 사실상 지배 이전과 동그라미 2번의 인도인과 인수인 사이의 점유 이전의 합의가 필요하다. 579페이지. 사실상 지배 이전은 1번의 인도인의 점유 이전과 2번의 인수인 사이의 점유 취득으로 완성된다. 즉 인도인이 인수인에게 점유를 넘겨주어 인도인의 점유를 종결하고 인수인이 확고하게 점유를 취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이들 요건이 갖추어졌는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한다. 그 결과 가령 물건을 집에 배달하거나 물건이 들어있는 창고에 유일한 열쇠를 넘겨주는 것은 현실의 인도이다. 다음에 점유 이전의 합의는 자연적 의사 협치라고 해야 한다. 견해에 따라서는 그것을 점유 이전의 합의라고 한다. 이는 민법이 점유권을 인정하고 특히 제196조가 점유권의 양도를 규정하고 있는 데서 주장된 이론이다. 그러나 점유권은 점유가 있으면 항상 인정되는 빈 껍질의 권리이고 제196조의 점유권의 양도는 허보의 규정이다. 따라서 그 규정은 무시해야 한다. 민법상 인도는 점유권의 양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점유 이전에 의해 행해진다. 그러므로 그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고 거기에서의 의사는 자연적 의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현실의 인도에 있어서 점유 이전은 인도인이 직접 할 수도 있으나 그의 점유 보조자나 직접 점유자를 통하여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인도인의 점유 취득도 그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그의 점유 보조자나 직접 점유자를 통하여 할 수도 있다. 인수인이 실제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지배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예컨대 멀리 떨어진 벌채 현장을 쌓아둔 목재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명문의 필요는 없지만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 합의가 있으면 현실의 인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를 장수인도라고 한다. 제188조 1항에서 말하는 인도의 의미에 관하여 통설은 현실의 인도라고 해석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물건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회관념상 목적물에 대한 인도인의 사실상 지배인 점유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의 지배로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바, 현실의 인도가 있었다면 양도인의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양수인은 목적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적으로 확고하게 취득하여야 하고 양도인은 물건에 대한 점유를 완전히 종결하여야 한다. 양가로나의 간이인도. 양수인은 이미 동산을 점유할 때에 현실의 인도가 없이도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일어나는데 이 경우에 인정되는 인도를 간이인도라고 한다. 예컨대 A의 시계를 B가 빌려 쓰고 있다가 B가 A로부터 그 시계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A, B 사이에 소유권 이전 합의만 있으면 점유가 움직이지 않고도 시계의 580페이지 소유권이 B에게 이전한다. 간이인도는 단수인도라고 한다. 간이인도를 규정하고 있는 제188조의 2항에서 말하는 의사표시의 의미에 관하여 각설은 소유권 이전의 합의라는 견해, 점유 승계에 관한 합의라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사견으로 188조 2항은 소유권 이전에 관한 규정으로서 소유권 이전에 합의가 있으면 곧바로 소유권 이전이 일어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따라서 그 규정에서의 합의는 점유의 이전 내지 승계에 관한 합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간이인도의 경우에는 점유 이전의 합의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때는 점유 또는 점유권의 이전은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점유자가 점유보조자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물건의 점유를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데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 그런데 성질에 관하여는 현실이 인도라는 견해, 간인도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일설은 이 경우에 점유인도가 점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이설은 188조 2항의 명문을 강구한 것이고 실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견으로 확실히 점유보조자는 점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경우의 법률관계는 간이인도와 실질적으로 같다. 그리고 로마법에서부터 간이인도의 출발점은 바로 점유보조자의 경우였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위의 경우에 188조 2항이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 양갑과 점유 개정. 동산에 대한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보는데
점괘정이라고 한다. 예컨대 A가 그의 시계를 B에게 팔고서 B로부터 다시 빌려 쓰는 경우에 그렇다. 이 경우에는 A와 B 사이의 시계의 대차관계가 합의되면 인도가 있었던 것으로 다뤄진다. 점괘정은 실제로 점유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간이인도와 같다. 그러나 간이인도의 경우에는 점유가 인도전에 계속하여 양수인에게 있고 점괘정의 경우에 점유가 계속하여 양도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둘은 서로 다르다. 점유괘정의 경우에는 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권리를 이전한 소유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점에서 공시방법으로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만 그것에 인도의 효과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한 관계 자체가 허용되는 한 공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점괘정에 의하여 동산의 양도담보가 가능하게 된다. 점괘정이 성립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양수인에게 간접 점유를 취득시키는 합의, 즉 점유매개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점유매개 관계는 계약 581페이지에 의하는 것 외에 법률상 성립하는 것이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점유매개 관계에서 양도인은 보통은 직접 점유자일 것이나 그가 간접 점유자이면서 양수인을 상위 간접 점유자로 만들 수도 있다. 한편 양도인이 양수인의 점유보조자로 되는 경우에 관하여 현실의 인도라는 견해가 주장되나 그 실질은 점유개정과 같으므로 거기에 189조를 적용해야 한다. 점유매개 관계가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원칙적인 경우에 그러한 예약 외에 소유권이 전원 합의가 있어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런데 그 두 행위는 보통 하나로 합해져서 행하여진다. 동산의 소유자가 그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하고 모두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매도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에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학설은 현실 인도가 인도의 기본형이기 때문에 먼저 현실 인도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견해. 2번은 먼저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수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후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수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지는 선의취득의 문제로 돌아가 선의에 의하여 현실의 인도를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견해. 로 나뉘어 있다. 판례는 예전에는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해온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으나 근래 이중양도의 경우에 관하여 제1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제2채권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다.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견 보겠습니다. 점유개정에 의한 소유권 양도가 인정되는 한 이 경우는 보통의 이중양도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때에는 제1양도에서도 공시방법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일단 제1양수인이 소유자로 되며 제2양수인은 무권리자로부터 양수한 것이 되어 선의취득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아야 하므로 이 경우에도 제2양수인은 선의로 현실의 인도를 받은 때에만 선의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예컨대 A가 자신의 자전거를 B에게 팔고 B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자전거를 다시 C에게 팔고 C로부터 빌려 쓰기로 한 경우에는 B는 A와의 매매 임대차 시에 자전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C는 매매 당시 A에게 소유권이 없는데도 그로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매매에 의하여 자전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선취득의 요건을 갖추는 때에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점유개정에 의하여 선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C는 현실의 인도를 받아야 선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피설 및 근래의 판례 태도와 같은 것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 배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 582페이지 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배우적인 관계에서는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우리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의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 배정의 방법으로 인도하더라도 선유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 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로서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 배정의 방법으로서는 선유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에 채권자는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양가로라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제190조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에 의하면 예컨대 A가 창고업체 B에게 맡겨놓은 쌀을 C에게 팔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A가 그 쌀을 찾아서 C에게 현실을 인도할 필요가 없이 A가 B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 청구권을 C에게 양도하면 소유권 이전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소유권의 이전을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의 합의와 반환 청구권 양도의 합의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두 합의는 합해져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판례에 의하면 수입 화물을 운송한 운송인이 그 운송인을 자신이 지정한 보세 창고에 반입하고 그 반출에 필요한 서류를 화물의 주인에게 교부한 때에는 인도를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 반환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데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파악되는 한 그 양도에는 채권 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양도인은 점유자에 대한 통지나 점유자에 의한 승낙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방금 3번에 인도의 원칙에 대한 예외 동산 소유권의 양도에 인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동산 가운데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 있다. 먼저 특별사법인 상법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선박이 있다. 선박에 관한 권리 이전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박에 대하여는 등기를 대항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등기로 공시하는 선박은 20톤 이상의 기선 및 범선, 100톤 이상의 부선이 하나며 20톤 미만의 기선 및 범선, 100톤 미만의 부선의 소유권의 득실 변경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등록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총 톤수는 2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의 소유권의 득실 변경도 소형 선박과 유사하며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자동차와 항공기의 소유권의 득실 변경은 등록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 밖에 일정한 건설기계는 소유자가 등록을 하여야 하나 소유권 이전은 일반 원칙에 의하여 단지 소유자의 변경을 신고하면 된다. 한편 소유권은 아니지만 소형 선박, 소형 어선, 자동차, 항공기, 경량항공기, 일정한 건설기계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득실 변경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583페이지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종물인 동산은 주물과 음명을 같이 한다. 따라서 그러한 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따로 인도가 요구되지 않는다. 주물인 부동산의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방가르 4번에 인도의 불안전성과 그에 대한 보완책 인도는 그 자체가 공시방법으로서 완전하지 못한다. 여기에다가 앞에서 본 것처럼 실제로는 점유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인도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들도 3가지나 있어서 인도는 공시를 더욱 불안전하게 하고 있다. 그 때문에 거래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다. 여기서 민법은 다른 한편으로 공시나 원칙을 채용하여 점유의 공시를 인정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산의 물권 변동 중에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을 받고요. 조민 판례 이슈 정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